5시고 지금 5시. 어제 저녁에 막걸리,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하얀 떡을 냉동 뭐에 있던 하얀 떡을 고추장에 끓여서, 그러니까 떡볶이가 됐네. 떡볶이를 해서 먹었어요. 봄 34 옵션이 걸리지 않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얼마나 빨리 마음을 텅 비워 정체성을 회복하느냐이고, 둘째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지도를 세우는 주체성의 파워가 어느 정도이냐, 얼마나 서리고 어리어 두텁고 단단하냐에 따라 마음이 먹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기도 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일심으로 감각이나 생각 외의 옵션을 거는 것이다. 무슨 옵션이라도 걸기만 하면, 마음이 먹어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체성이라도 그저 텅 비어 허무하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 어리고 어리며 서리고 서리어 꽉 들어차 단단하고 두터워져 바람이 불어도 부동하여야 무엇이든 마음이 먹어지고 옵션이 걸린다. 옵션이 걸리지 않으면 허물을 메울 정도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연지기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체성 자리에 그치지 말고 후공에 칼날을 세워 일심으로 모으고 모으는 정성과 공을 더 들여야 무슨 문제라도 해결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봄나가 주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증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 35 정신과 물질 천지인중 천지만물이 물질이고 사람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정신이다. 정신이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은 정신의 도구이다. 몸도 물질이고 몸의 반응인 마음, 생각과 감정도 물질이다. 몸도 마음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공간에 따라 달라짐으로 물질이다. 물질은 시간, 공간에 속되지만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정신, 영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인이요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정신은 생각과 감정이 천무한 마음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된 사람을 덜 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이 주가 된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한다. 정신을 차려
마음을 잡고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을 놓치고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의식의 수준이란 마음의 인식 수준이다. 그래서 마음을 현상의 자기, 소와 에고, 영혼이라고 부른다. 본연의 자기가 정신이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려면 현상의 자기, 마음, 에고, 영혼, 업장을 타파하고 소멸하여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대인이 되는 길이다. 만물의 영장되는 길이다. 식물은 기운은 있으나 마음이 없고, 동물은 마음이 있으나 정신이 미흡한 존재이다.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 있고 영장으로 최량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만유의 주인이다. 열 가지 기본적인 옵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유시하여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으면서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방에 놓인 가구나 책상, 컴퓨터, 침대, 가재도구나 집기 등을 낱낱이 한번 쭉 돌아본 다음 거실로 나와 화초와 사진, 진열장,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탁자 등 집안을 두루 샅샅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살겠다. 등하교시나 출퇴근시나 볼일 보러 외출을 할 때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면면, 옷차림, 걸음걸이, 표정, 주변의 거리와 가로수와 가게와 간판 등을 두루 살피면서 살겠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 수족을 비롯한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살겠다.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귀를 열어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살겠다. 일 없이 무리하게 앉아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바라봄 늘봄하며 살겠다. 누가 보고 싶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즉각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보면서 살겠다. 고향 산천이 그립거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의 풍광이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즉각 그 풍광을 떠올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컷 보면서 살겠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하듯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피고 비추어 지은 다음 빈 마음으로 바라보고 만나며 살겠다.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대중잡아 있어도 마치 없는 듯 부동심과 주체성을 견제하면서 살겠다. 봄 37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즐기는 음양이 상합된 모습이다. 봄나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하면 봄나의 주체성은 남성이다. 그래서 봄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그러나 봄나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창조한 이상 운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은 여성답게 정음으로 표출하여야 하고 남성은 남성답게 정량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망고의 역에서는 안 될 법이다. 그러나 현상의 자기를 보면 여성이면서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 같은 여자, 남성이면서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 같은 남자가 우리 주변에 흔하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 돼야 봄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의 업장이요 착각이요 헤매며 잘못이다. 엄연히 여성을 선택하거나 남성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한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남성스러운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남성은 멋지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이 있다. 이 말은 차별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우열로 하는 말도 아니다. 물은 물의 속성이 있고 불은 불의 속성이 있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등등하다. 선천에서는 음양삼극으로 양이 음을 눌러 이겼지만 우천에서는 음이 양을 이긴 연후에 본연의 작이 돼야 범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 음양이 공존하고 음양이 상생한다. 정음, 정량이 범나로 최고의 표준이다. 정음과 정량이 만나야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이상적인 남녀관계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는 정량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하고 여자는 정음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한다. 남자 같은 여자는 여자 같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현상은 어변으로 만남인지라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매력이 없으므로 해안으로 남는다. 여성은 정체성이요 정적이므로 소극적으로 남성을 기다리고 선택해야 하고 남성은 주체성이요 동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도되고 거꾸로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하늘이 정한 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스러움과 나약함을 빙자하여 은근히 남자 같은 여성의 우월감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스러움으로 여성스러운 남성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주의 법칙을 유배함이고 대도를 이탈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그러한 업장을 깨달아 소멸하고 남자다운 남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여성 역시 그러한 업장을 소멸하여 여성다운 여성의 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그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봄 38 단군신하 천재 환인의 아들 한웅이란 사람이 된 남자 하늘사람이다. 한웅은 사람이 무엇임을 깨달아 증득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한웅이 비록 사람은 덜 되었지만 비교적 예고가 성숙하여 의식 수준이 높은 일수준에 해당하는 곰과 같은 사람,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라. 100일 정진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던 바 호랑이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고 곰과 같은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어 한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한웅은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 깨달은 사람이요 된 사람이다. 남성은 자업창구를 통한 수행을 통하여 자수성가의 길을 걸을 운명을 타고났으며 여성은 자수성가를 이룩하여 사람이 된 남성을 만나 신복 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과 같아져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거에 도약할 수 있다. 한웅은 곰과 같은 여인을 만나 사람이 되도록 가이드하여 성공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끼리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으므로 그 자식 역시 제대로 길러 사람다운 사람, 하늘 사람으로 길러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천선민족, 하늘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되는 법이 나와 천하를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고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들 달콤한 당의정 같은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병폐다.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정진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드러내어 지속시킴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이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랑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사랑 분별을 내기는 달콤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쉽고 사랑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은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여기에서 호랑이 같은 여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랑 분별이 세계에 떨어져 정체성 자리를 지속하고 증득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정체성 자리에서 사랑 분별을 내지 않고 100일간 지속하라는 뜻이다. 봄나라에서 나온 굴들은 달콤하지 않아 먹으려 드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 달콤한 글만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당군 신화를 통하여 경계에 놓았건만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사람이 되고자 옵션을 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우니 한심하고 슬프고 통탄할 일이다. 봄 39. 아부에 대하여 남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부인가? 아니다. 상대를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친절과 부드러움은 아부가 아니다. 그것은 솔성지도이다. 도덕의 실현이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으로 나온 것은 진실을 가져간 거짓으로서 예고의 장락이므로 아부다. 특별히 상대를 이용한다거나 특정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된 표현이 나와 제3자가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부분 남들이 아부하는 꼴은 못마땅하게 보면서도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은 은근히 좋아한다. 그래서 중생계에서는 아부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부도 실력이라는 말도 나온다. 남자가 남자에게 아부하면 환심도 사고 그나마 진급도 하고 이익도 본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부를 하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위해서다. 여자가 비록 상대를 유혹하려는 속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부를 한 이상 남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남자의 오해와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무의식적 음란성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하고 복잡해진다. 아부는 에고의 교묘한 술수이다. 아부는 진실을 가장하며 상대를 기만합니다. 봄 40.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자 소와 가를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해소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남에게 의존한다. 남에게 의존하여 사탕발림을 주어 먹어버릇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면 된다. 밖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안으로 돌려 밖으로 보는 자기가 안에 보이는 자기에게 위로 말을 건네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일고 하나가 된다. 자기의 그림자,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자기와 마주보며 고백하고 위로하다 보면 대화의 통로가 형성되어 당장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남에게 위로를 받을 옵션을 낭버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겠다는 옵션으로 바뀌어 실천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 에너지 수준으로 도약한다. 봄 40일 자존심 본연의 자기 대하 법라에서는 자존심 따위가 없다.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텅 빈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여 본연의 자기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여 현상의 자기 에고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에고의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에서 말하는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겸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저절로 자존심이 나온다.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은 표정이 경직되고 마음씨가 유연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쌀쌀하고 비좁고 날카로워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도 멀리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얼마나 열렸느냐,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훈훈한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지 못할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전전긍긍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소인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대인일수록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존심은 결국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하는 데서 연유한다. 남들이 자기가 건립한 이미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여 조건반사가 일어난다. 아상을 만드는지, 아상에 집착하는지, 아상을 부리는지 평소 돌아봄, 바라봄, 넓음으로 아상을 비워 자기를 스스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하여 자존심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 시기, 질투심, 시기, 질투란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시기, 질투가 다른 나쁜 것이므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중생심일 뿐이다. 시기, 질투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랑의 질투심이라면 그것이 의체증이든 의부증이든 자기도 상대도 서로 일편단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니 어디에 잘못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시기 질투심에 자기의 주체성을 빼앗겨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분노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태우고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상대를 증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인이든 부부이든 사랑의 시기 질투심이 제일 강하고 무섭다. 다른 질투심은 그때뿐이므로 넘어갈 수 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제어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사랑은 의걸수이다.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로 하여금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사랑은
이름 일량지도이다. 사랑은 신의요 지조요 정절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자기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상대로 하여금 시기질 투심으로 벌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혹시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를 반성하고 언행이나 몸가짐을 삼가하고 일편단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리도 일편단심으로 지키고 사랑도 일편단심으로 지킨다. 거기에 시기질투는 사라질 것이다. 봄 43 선악이 없는 돌이 진리로 보면 시간 공간에 한정시켜 보지 않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보니 그때 나를 들볶던 그 칠천지 원수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를 야물게 하고 키워준 만고의 은인아님이 없으니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 되는 돌이요 선악이 없는 돌이다. 선이 악이 되는 돌이는 자식을 과부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식의 자립성,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7억이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이니 나와 남이 하나이다. 또한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이니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원수가 은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고 보면 사람이 되어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니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지 말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문제로 보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달콤한 것만을 좋아하지 않고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는 이치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하기만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가차없이 싸우고 따지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정하지 않고 대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절로 진실한 언행이 구사된다. 무작정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인 이상 상대에게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어느 날 원수인 나를 은인으로 알아볼 날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극악무도해 보이기도 하고 대자대비해 보이기도 한다. 진실은 선악의 기준 같은 것이 없어 틀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에는 선악이 없다. 완전 무결성에서는 정체성에서는 선악의 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깨우침이 없어 뱃돌 맞듯 맷돌 맞듯 뱃돌 맞듯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정체성이야말로 진실의 초석이다. 봄 44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에고이다. 감각을 활짝 열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생은 못된 인간은 생각의 노예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분열된 암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암은 생각으로 고안된 의학이나 약물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방하거나 고치지 못한다. 한 생각 이전 자리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지혜로운 정보가 무유유화로 작용하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을 깨우기 위해 동원하는 대우주의 섭니다. 우리가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우리 안에 내재된 유전 정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암을 예방하고 전승해진 과부로 암이 진행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가동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세포일에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유전된 무한의 정보, 유전자를 바로 정체성 자리라고 하는 메인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과정이고, 주체성이 확립된 정도에 따라 옵션을 걸어 쓰고 활용하게 된다.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힘이 구사된다. 감각을 개발하여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면 생각의 교란으로 생각에 맡겨 유전자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된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여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함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란 인간에게 인간이 되라는 재촉이고 신호다. 인간이 되어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 자연 바라봄, 늙음으로 감각을 활짝 펴 본연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자. 사람이 되면 암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봄 45 존댓말과 반말 유교 장유 유서법이 시행되던 때에도 자기 자식벌이 되는 연하의 사람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삼가하였습니다. 굳이 말씀을 낮추십시오라고 청하여도 헤라를 하지 않고 하게 등의 말로 반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을 공경하는 예의범들의 반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후천개벽 시대를 열매 있어서 육체적인 나이를 유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아니고 정신연령을 유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성인들끼리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봄나라의 윤리도덕은 나이에 관계없이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언정 영격이 높은 사람,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후천의 윤리는 평등성을 유지로 차별법을 써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므로 마땅히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시간에 특별히 친하여 서로가 묵계가 되었거나 말씀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없는 이상 반말을 쓰는 것은 일종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나라는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인 사람의 존엄성을 깨달아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소홀히 한다면 노소통락의 자연스러운 윤리가 깨어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불신과 단절과 분열이 일어나 봄나라 건설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혹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말이 나가지 않는지 유념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46 지식과 지혜. 지식은 금생에 얻은 경험이나 정보로서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의 형태로 두뇌 세포에 입력된 것이다. 지혜는 단세포로부터 진화의 길을 걸어온 수없는 전생의 삶이 유전자로 체세포에 수록된 정보로서 기억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관념이나 언어가 아닌 감각과 직관의 형태로 유전된 것이다. 지혜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다. 동물은 언어나 글자를 몰라도 몸으로 체득한 정보는 유전자에 의거 감의 형태로 지니고 있다. 우리의 의식의 스크린에 금생의 지식이나 정보가 계속 뜨거지는 이상
전생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무진장한 지혜가 발로 될 통로가 막히어 어느 면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지혜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생각이 함부로 출몰하지 못하도록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자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만 하면 누구나 무진장한 지혜를 부리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가면 망각되지만 몸으로 체득한 삶의 경험이나 정보는 세월이 가고 몸을 바꿔도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식은 생각으로 논리적이고 개념적이지만 지혜는 감각으로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 지혜는 정체성 자리에서 유전자와 연결되어 직접 나오므로 두뇌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오므로 단도직입적이고 정광석화와 같고 벼락치듯 일도양단하여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핵심을 드러내고 진실을 표출한다. 그러나 지식인은 금생에 얻은 것인지라 천박하고 한정적이고 이중적이고 업장이 있는 데다가 문법이나 논리의 틀에 따라가므로 형식적이어서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여 진실을 표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지식인이 지혜인이 된다. 깨달은 자를 자주 만나 가슴을 털어놓고 진실을 토로하면 단박업장을 소멸하고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는 찬스가 도래할 것이다. 백일정진 3일차 달마의 눈, 봄나라 최초의 백일 특별정진 이틀째 날 2시간 연속 정진이 끝나고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하고 쭉 돌아보았더니 대개 잠을 자고 난 것처럼 푸석푸석한 얼굴들이었다. 몸 아픈 것과 싸움으로 에너지를 뺏겨서 그렇다. 정진이란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정신 차림이란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고 감각을 개발하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온통 기울여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신이 차려지면 몸은 저절로 정신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모르고 정진하면 아무리 오래 앉아도 전해본 생각본 위에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여 통증과 싸움으로 기력만 낭비되고 생기가 떨어진다. 두뇌 개발, 감각 개발이 되지 않으므로 생각이 의식의 스크린을 덮어 무진장한 지의보고인 유전자와 코드가 연결되지 못하여 격외로 표현되는 직관지가 발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달마도에서 달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다. 전심전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면 생각이나 지식이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비워져 온통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텅 비고 모르는 자리에서 연마가 되면서 사물의 핵심이 드러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이렇게 백일정진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 진일보된 지혜인으로 변화된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반듯하게 앉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동할 때 공부도 핵심이 감각개발이고 정할 때 공부 역시 핵심은 감각개발이다. 똑똑하고 총명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을 생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눈을 부릅떠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감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앉는다.
이것이 정할 때 앉아서 하는 본격 돌아본 공부이다. 이것이 달마의 눈이 상징하는 감각 개발을 통한 생각의 비움이요, 생각의 비움을 통한 지혜의 발현이다. 봄 48 눈으로 듣고 귀로 보자. 달마의 눈을 양이라면 부처님의 귀는 음이다. 눈과 귀를 오감 중의 으뜸으로, 눈과 귀는 오감 중의 으뜸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본연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귀를 열어 무한한 공간을 열고 눈을 부릅떠 몸과 마음의 바로를 단박 제압하여 평정하여야 적적 승성한 정체성과 주체성이 유지된다. 몽중수행에는 심장을 찢고 귀만 열어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나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정중수행에서 감각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는 수행을 병행해 주어야 몸과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생각으로서는 몸과 마음을 조복받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서로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형국인지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볼일다 본다. 그러므로 감각을 활짝 열어 정신이 일도가 되어야 생각과 아픔,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경지가 무엇인지 수긍이 간다. 이렇게 백일정진을 하면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탈바꿈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미간의 인당에 집중하라. 백일정진 나을 때 되는 날 오늘은 눈을 부릅뜨고 잠을 쫓고 몸의 통증과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실제로 해보니 거의 모든 법님들이 한결 꿋꿋하게 정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정진이 끝난 뒤 눈을 부릅뜨고 정진하니 모두들 효과를 본 것 같은데 몸 어딘가에 느낌이 닿는 데가 없던가라고 물으니 몇몇 분들이 미간이라고 대답하기에 인당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미간의 인당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미간의 인당에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집중하여 은산 철벽이 무너지면 시간이 없는 무한의 공간이 열리게 되고 더러운 것을 닦아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연유의 에너지가 따북 차서 몸과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낫는다. 모두들 첫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얼굴도 밝고 자신 있는 태도와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심청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은 다음 연꽃으로 부활하여 신봉사를 눈뜨게 하니 다른 봉사들도 모두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야말로 도를 깨우치는 핵심이 다 들어있고 예고가 죽어 대야로 부활한 다음 할 일은 봉사 눈뜨게 하는 일이 전부라고 하였다. 이제 겨우 나흘째인데 정체성과 주체성을 아는 노하우를 이해하고 단박 증득의 길로 일제히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무적이다.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금나라의 비합을 법님들이 모두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비전이 보인다. 그동안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한편 승리길을 통해 승리공부를 꾸준히 한 덕분에 정할 때 본격 돌아봄 백일정진에 돌입하여 일치월장으로 증득의 길로 내닫고 있다. 봄나라에서 법님들이 봄의 힘을 증득한 실적이 나와야 그 힘으로 책도 보급하게 되고 수련회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좌뇌와 생각의 차원에서 이원성으로 인해 고생하는 인류를 운해본유 감각의 차원을 개발하여 합일된 법나의 힘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보 발전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겁 없는 사람으로 완성하고 삶으로 완성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 후천세계, 봄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인당이야말로 상단전으로 사람으로 완성하는 천하 명당자리다. 종중의 본격 돌아봄을 통한 공간적 합의를 귀만 열고 있으면 무한한 공간이 열려 편하기는 한데 앉아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경계 중에는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산란성을 다스리는 데는 역부족임을 실감한다. 집안에 안주인만 있으면 하인들이나 남들이 깔보는 격이다. 그래서 남자에 해당하는 눈을 부릅뜨니 인당으로 집중이 돼 어느 정도 다스려지기는 하는데 귀를 열어놓음으로 생긴 공간과 눈을 부릅떠서 생긴 공간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두 개의 동심원이 생기는지라 어쩐지 불안하고 미심쩍다. 여기까지 통찰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열에서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계속 돌아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눈이 만들어낸 공간은 에고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허상을 허상인 줄 알 때 허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귀를 열었을 때의 무한 공간과 어긋나지 않아서 딱 들어맞아 공간적인 합일이 이루어진다. 공간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의문과 불편이 사라져 만구강산이다. 여기서 풍류가 일어난다. 동중의 본격 돌아보면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추구하는 자가 사라짐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면 정중의 본격 돌아보면 귀를 열고 눈을 부릅떠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한 공간적 합일의 과정이다. 이렇게 합일이 되고 보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말에 비로소 실감이 온다. 과정은 달라도 합일의 경지는 똑같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개체성으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봄나이다. 봄 50일 호흡과 호흡지간에 눈을 부릅떠라. 눈을 부릅뜨고 정진하다 보니 하루 이틀은 덕을 보지만 오늘은 기운이 딸려 헛바퀴가 돌아가 무기력해지는 감이 오므로 하단전 돌아봄을 통해 호흡이 들고 남에 따라 아랫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대중잡으면서 숨을 죽인 가운데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눈을 부릅뜨고 본격 돌아봄으로 맑히고 밝히노라면 단전호흡이 자연스럽게 행해져 축기가 되면서 정신이 들고 기운이 샘솟기 시작한다. 하단전을 의식하고 있으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행해져 본격 돌아봄에 힘을 받기 시작하여 맑히고 밝힌 가운데 풀무지를 하여 달구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한 호흡지간마다 강력하게 밀어붙여 그림자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 빛나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늘 존재하던 그것이다.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숨을 들이쉬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 숨을 죽인 상태에서 눈을 부릅뜨고 맑히고 밝히는 과정을 새로 시작한다. 깨달아 증득할 기회는 한 호흡이 지날 때마다 돌아오니 어찌 깨닫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것을 일러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마저 다시금 한 호흡지간에 날려버리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맑히고 밝히고 달군다. 만약 그 자리가 좋다고 마냥 할 일 없이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일심으로 눈을 부릅뜨고 모으고 모아 꽉 차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 자리마저 흐트러져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맥박뛰고 숨쉬듯이 단전호흡으로 축기한 전기를 눈으로 모아 텅 빈 무한의 공간을 쓸고 채우지 않으면 무한의 제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없다. 호흡도 맥박도 끊임없고 눈을 부릅뜨고 돌아보마는 것도 끊임없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제로의식 제로에너지가 더욱 충만해지고 지혜와 힘이 더욱 증장되어 항상 일로의 길을 간다. 그리하여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되고 오직봄 그냥봄 문통품이 되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형통을 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 52 편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로 가자. 이제 일주일이 지나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도대체 눈을 부릅뜨고 제3의 눈인 인당이 조금처럼 떠지지 않는다. 단전호흡으로 축기하는 것도 아직 서러서 자칫 호흡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잡혀야 힘이라도 썩어지 계속 헛바퀴만 돌아가고 잠은 쏟아지고 기력은 점점 소진되어 무료하고 근태롭고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시간이 여삼추입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도전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하게 편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눈이 부릅떠지지 않아 제3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어려운 길, 오르막길, 힘든 길로 도전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여야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벽 하늘의 모든 별이 사라지고 끝까지나마 반짝이는 새벽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고정되어야 몸이 고정하게 되고 몸이 고정되어야 관역을 향해 활시를 잡아당길 수 있고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려고 시도하나 좀처럼 구멍을 맞추지 못하여 실패를 거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심에 머물지 않고 일심의 주도를 세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높은 고개입니다. 우리가 면벽정진을 하는 목적은 정신을 차려 정신을 하나로 모아 정신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이 힘을 얻어 언제 어디서나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묶어놓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스스로 독방에 갇혀 속박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면벽정진에 동참하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하루 정진하여 얼마나 벌어들였나요? 투자만 하고 아직 본전도 못 건지셨나요? 아니면 흑자로 돌기 시작하셨나요?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2시간의 정진은 결코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이 거듭될수록 일상생활이 그만큼 편하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93일 남았습니다. 받아놓은 날은 금방 닥치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도전하여 마음을 인당으로 모으고 모아 하나로 뭉치고 그 뭉침이 지속되어 안이 없는 데까지 이르고 또한 밖이 없는 데까지 이르러 부동심, 평상심, 봄날을 깨달아 증득하고 다시 반복하여 무궁무진한 삶의 길 탄탄대로 열어 나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봄나라 건설 기필코 이루갑시다. 최후의 일전 승리로 이끕시다.
봄 53 면벽정진을 통한 정신수양. 우리가 100일 정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다. 현상의 자기는 아직 미개한지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므로 흐리멍덩한 정신을 수양하여 오롯하게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정신이 통일되면 똑똑해져 몸과 마음이 조복되어 몸의 아픔도 다스려지고 산란한 마음도 안정이 된다. 정신이 오롯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이 고달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한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물론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열심히 지도리가서야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부려 삶의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닦고 기르는가? 귀를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이 정신을 닦는 것이요. 생각이 텅 빈 공간에 전기와 기운을 눈으로 모아 부릅떠 풍선을 불듯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이 고정되기가 어렵고 눈이 고정되면 하늘의 태양처럼 온 하늘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몸과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안심인명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하면서 뚜렷한 기운 얻어야 몸과 마음이 주인이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힘을 얻으면 내면의 기쁨의 샘물이 솟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정신 수양을 하여 일심으로 뭉쳤다가 풀어져야 천지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니 가히 증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미 성리가 완성되고 면백정진을 통해 정신수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았으니 증득의 문제는 시간 문제다. 나머지 92일간 각고의 노력으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고생이 낙입니다. 고생인 줄 알면서 도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도전의식이 있는 것이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보면 고생은 고생이고 낙은 낙입니다. 그러나 감각으로 체험적으로 보면 고생이 낙이고 낙이 고생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생각과 시간을 도입하면 고생 다르고 낙이 다릅니다. 형식상 외형적으로 보면 고와 낙이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 내면적으로 보면 바탕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정체성에서는 감각만 있지 생각이 없어 판단평가 심판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해하지 않으면 비록 아프더라도 고생은 아닙니다. 고통과 쾌락은 본질을 벗어난 현상적인 것으로 존재의 소갈이 아닌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는데도 겉으로는 힘들어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생이 겁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되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힘이 붙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이제 91일 남았습니다. 헐렁한 마음보따리 부지런히 고생하여 꽉 채워봅시다. 고생하지 않고는 채우지 못하니 분명 고생이 낙입니다. 봄 55 제3의 눈을 뜬다는 것, 면벽정진이 시작된 지 오늘로써 열흘이 지나고 있다. 달마의 눈, 미간 사이의 인당에 집중하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정신의 전기와 기력을 모아 눈동자를 고정하기 등의
옵션에 따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그것은 감각 열기의 일환으로 귀를 열어 경청, 무한의 공간을 연 다음 일심의 힘을 길러 제3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보면 밖이 잘 안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흐려 보인다. 눈이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볼 수 없으니 눈뜬 봉사다. 모으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여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호흡을 고르고 전신의 전기와 힘을 눈동자에 모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여 눈동자가 고정되고 착안이 되면 숲을 보는 동시에 나무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3의 눈이 떠지면 바르게 봄, 점견이 되고 음량의 이원성을 극복한 일원성의 눈이 떠진다. 둘이 하나가 되면 제로에너지, 제로의식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주어진다. 이른바 영안을 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제3의 눈을 떠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다. 인당이 열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량 분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득본이다. 이것이 주체성의 힘이요 봄의 힘이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이 힘을 얻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온다. 바른 눈을 떠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삶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백일 면백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아도 본 바가 없다.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아파도 아픈 자가 없고 마음이 요동쳐도 요동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여부동하다. 봄 56 본격 돌아봄의 골자. 본격 돌아봄은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 예비하빌 인가를 받은 분들이 도전하는 수행 단계이다.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의식이 밝아졌으나 아직 훈훈하지 못하고 냉랭한 감이 있고 이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에 끌리는지라 무언가 미족함이 남아있기에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뒤로하고 바로 눈에 전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하여 일심으로 모으고 걷어잡는 힘을 얻어야 경계를 당하여 흐트러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사량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힘을 기른다. 이 힘이 없어 사정없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방황한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일심으로 걷어잡는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심은 원망부족하므로 본심만 지키면 아무 탈이 없다. 본심을 지키려면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일심의 힘은 정신의 통일에서 온다. 정신을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몸의 기력을 눈으로 모으고 미간으로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 더 이상 파고들 데가 없는 곳까지 끝까지 닿아야 정체성의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다복찬 기운으로 몸과 마음이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주체성이 서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백일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처음 한번 잠시 잠깐이라도 정신이 통일된 경지를 느껴봄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신 통일을 통하여 일심의 힘 체득하고 증득하여야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귀를 열어 단박 하늘을 열어 의심을 깨닫고 제3의 눈을 열어 일심의 힘 주도리를 잡아야 예비합일 법림으로 법림에서 합일법림, 가이드법림, 최고법림으로 순차적으로 진급한다. 늘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명과 암이 교차합니다. 명암, 온냉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우주가 운행되고 운행됩니다. 창조와 운행의 법칙이 반복입니다. 책미기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2017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밥을 하기 싫어졌어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래, 아침밥을 오늘은 하지 않고 귀찮다 나가서 새벽시장이나 강릉역 앞에 새벽에 문을 여는 아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라는 생각, 또 밥을 먹으면서 기특한 명함을 뿌린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소상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밥을 5,000원